자, 이제 우리가 보험 사기의 개념 유형에 대해서 키포인트 11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을 받죠. 내가 낸 보험료는 작은데 큰 돈을 받기 때문에 사기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기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험업법에서 또는 상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보험 사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서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준용을 하는데 이건 특별하게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16년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보험 사기를 크게 나눠서는 가벼운 보험 사기, 큰 보험 사기, 중한 보험 사기라고 해서 가벼운 보험 사기를 연성, 중한 보험 사기를, 중대한 보험 사기를 경성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성하고 경성은 우리가 그냥 구분할 때는 연성 사기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없어요. 그냥 본인한테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경성 사기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대하다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얘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성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조금 더 과장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 뭔가 허위 정보를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연성사기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연성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경성사기는 우리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성사기라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보험사기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형법에서 사기죄를 처벌하는 것을 좀 더 중대하고 세밀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2016년에만 빨간색을 칠한 이유는 2016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도를 다 기억하실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우리가 모집인 자격시험에서 기억해야 되는 연도 중에 하나가 2016년입니다.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되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요. 법이니까 우리가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 겁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을 받고 있고요. 상습범 및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고 미수범에 완료되지 않은 범죄자도 우리가 처벌을 한다. 금액은 얼마다? 5억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사기 유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앞에 기본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험사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도 있고 위장,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사망한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뭡니까? 사기예요. 근데 사망하지 않았는데 사망한 것처럼 해서 하는 것은 뭐래요? 위장이에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을 했다면 사기,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위장.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을 했다, 근데 사망을 하지 않은 것처럼 했다, 사기적인 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이 안 했는데 사망한 것처럼 했다, 그러면 위장 및 허위 사고가 된다. 이 정도만 같이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잘 읽어보시면 이런 게 어떤 보험사기의 유형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 보험사기 그런 어떤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5번이나 6번 또는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되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면은 어떤 특정한 것을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틀린 거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서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에는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가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정도를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건 어디에서 담당한다? 예, 금융감독원.
허가와 인허가 관련된 건 어디에서 관련한다? 금융위원회.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발생시키는 사고는, 자,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고의. 뭐죠? 경성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피해를 조금 과장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한 것을 우리가 연성사기라고 했습니다. 자, 경성사기는 보험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연성사기.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험 발생한다. 만약에 이게 내용이 된다면 경성사기의 내용이 되겠죠. 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불가능하다. 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보험사기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혈압, 아까 이제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는데요. 고혈압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기적인 보험 가입 행위라고 했습니다. 고의적 유발이 아니라 사기 행위가 되겠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설명할 때 드린 게 뭡니까? 사망했는데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사기. 사망을 안 했는데 사망한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위장, 허위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위장 및 허위 사고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기적인 그런 보험 사기 유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사기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1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